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홍준혁입니다. 이번 세션은 저희 아마존 EMR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저희 고객분께서 직접 저희 EMR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실제 실업무의 비즈니스 속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목차는 약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EMR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EMR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이 기업 내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저희 EMR과 어떻게 함께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EMR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팁을 활용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좀 더 비용 효과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퍼 커넥터의 오재혁 팀장님께서 실 업무 환경 사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EMR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벌써 저희의 EMR 서비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간략하게 저희 EMR 서비스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아마존 EMR은 관리형 하둡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 혹은 EC2 위에서 하둡을 설치하고 구성하고 활용을 하셨다면 간혹 확장성이라든지 관리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에서 불편함을 약간씩 겪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EMR 서비스는 매니지드 형태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확장성적인 측면이나 관리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들에 있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는 다양한 이제 아파치 에코 어플리케이션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저희 역시 EMR 서비스에 아파치 에코 소프트웨어들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선택함으로써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온프라미스 혹은 EC2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다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매니지드 관리형 하둡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리의 편안함과 그리고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모두 다 확보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과 EMR이 연계가 가능합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NoSQL 기반의 다이나모 DB와도 여러분들이 연계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혹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인 레드시프트와도 연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EMR을 다양한 분석 환경의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분석을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 아마존 EMR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같이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계시고 수집을 하고 계시고 사실 저장을 하고 계십니다. 즉 각각의 역할들에 의해서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을 구현을 하실 수도 있게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각각의 업무 간의 간섭 때문에 정말로 불편한 그런 분석 파이프라인도 구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혹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잘 수집을 하셔야 되고요. 안전한 곳에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처리를 하시고 결국 시각화와 혹은 레포팅의 작업을 통해서 소비를 하시면 전체적인 데이터의 파이프라인을 여러분들이 완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좀 더 효율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약 5가지 정도를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역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안정적이고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단일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일 스토리지를 통해서 여러 업무들이 그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저장함으로써 업무 간의 연속성 그리고 스피드를 여러분들이 보다 확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범용적인 인터페이스, SQL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보다 쉽게 데이터를 탐색하고 여러분이 그 탐색을 통해서 분석의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러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워크로드 간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각 업무 간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하나의 업무에 의해서 다른 업무가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파이프라인을 여러분들이 구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소비하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미 활용하고 계시거나 혹은 앞으로 활용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레포팅 혹은 BI 툴들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고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좀 보다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비즈니스가 계속 변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 부스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보셨겠지만 AI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새로운 요구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요구사항들을 빠르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실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고 하는 플랫폼 혹은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구현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측면을 먼저 바라보면 우리는 크게 로그의 데이터나 혹은 DB에 저장되어 있는 RDBMS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을 하곤 합니다. 앞에 보시는 예는 제가 간단히 플루언트 D를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던 어플리케이션 혹은 플룸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저희 S3로 단일 데이터 저장소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RDBMS에 있는 데이터에 ETL 작업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저희 EMR 클러스터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스쿱을 활용하셔서도 S3로 저장하시고 여러분들이 로그의 데이터와 RDBMS의 데이터를 모두 단일 저장 공간에 단일 저장 공간에 위치를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플루언트 D를 기존에 활용하고 계셨다라고 하시면 기존 여러분들이 구성하셨던 구성 파일에서 단순히 변경되는 부분은 S3의 버켓 혹은 S3의 로케이션, 디렉토리만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텍스트 형태로 저장을 하셨다면 텍스트 형태로 혹은 제이슨 기반으로 저장을 하셨다면 제이슨 기반으로 여러분들은 그대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확보하실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스쿱을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의 HDFS 혹은 하이브의 테이블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S3로 직접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데이터의 스테이징 과정을 여러분들이 프로세스 과정 내에서 제거하심으로써 보다 더 빠르게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로그의 데이터 혹은 RDBMS의 데이터 등 여러 종류의 데이터가 저장이 나고 난 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프로세싱 작업을 합니다. 연산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정형화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합치는 작업을 사실은 하실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즉 이런 환경에서는 저희 EMR 클러스터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피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셔서 실제 연산의 작업이나 혹은 정형화의 작업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연산의 작업으로 마친 데이터의 결과값을 역시 S3로 저장함으로써 실제 SQL 인터페이스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하이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탐색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은 스쿱의 클러스터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요. 피그의 클러스터, 하이브의 클러스터가 각각 따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저희 EMR을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목적에 맞게끔 클러스터를 구성하셔서 실제 업무 간의 간섭들을 배제를 하신다면 좀 더 효율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피그를 활용해서 맵리듀스 기반의 작업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소스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곳 그리고 타겟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내가 저장할 곳으로만 여러분이 변경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예제에서처럼 데이터를 로드하려고 하는 S3의 로케이션 그리고 데이터를 연산의 작업이 끝나고 난 후에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는 스토어의 로케이션만 저희 S3로 바꿔주시면 여러분은 S3에 있는 데이터들을 언제든지 EMR의 클러스터와 함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또한 하이브의 테이블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도 하이브의 익스터널 테이블 기능을 활용하셔서 실제 S3에 저장되어 있는 로케이션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단지 바뀌는 거는 로케이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현했던 비즈니스 로직이 바뀐다거나 혹은 여러분이 구현하려고 하는 프로세스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데이터의 저장소가 바뀔 뿐 모든 것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다 더 쉽게 저희의 EMR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저장된 데이터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소비를 하셔야 됩니다. 레포팅을 만들 수도 있게 되고요. 아니면 좀 더 빠른 SQL의 문장을 활용하셔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혹은 데이터 분석가들이 조건절의 값을 바꾸면서 다양한 뷰를 보기도 원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퀵사이트와 같은 BI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S3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넘기지 않더라도 바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프레스토라고 하는 분산 기반의 인메모리 SQL을 활용하셔서 보다 더 빠르게 SQL의 결과값을 확인하시고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은 실제 S3에 저장되어 있는 웹 로그를 픽으로 프리프로세싱 작업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프리프로세싱으로 발생한 결과의 값을 S3에 저장을 해놨다가 제가 퀵사이트를 통해서 레포팅을 만든 화면입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저장소를 여러분들이 직접 액세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BI의 목적인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템플릿 새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차트 혹은 파이차트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레포팅을 보다 더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게 됩니다. 배치의 작업에 있어서는 하이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화형 쿼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프레스토를 활용하심으로써, 즉 각각의 목적에 맞는 SQL을 선택하시고 각각의 목적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심으로써 업무 간에 보다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와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 들어서 많이 핫하게 이제 뜨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스팍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스팍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안에 사실 다양한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SQL을 수행을 하실 수도 있게 되고요.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하실 수도 있고요. 머신러닝을 수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저희 EMR 클러스터 역시 스팍을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EMR 클러스터 위에서 스팍을 활용하심으로써 기존에 내가 스팍을 구성을 하시는데 많이 번거로웠던, 그리고 긴 시간을 소요했던 과정들을 보다 더 빠르게 실제 업무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에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스팍을 활용을 해서 실시간 분석에 대한 아키텍처를 한번 구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누군가가 클릭을 하고 있고 누군가가 로그 스트림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생되어 있는 로그 스트림의 데이터를 저희 키네시스 스트림 서비스로 전달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키네시스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EMR의 스팍 클러스터와 제플린을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실 수 있고 다양한 대시보드를 만드실 수 있고 워크북을 통해서 여러분의 동료와 함께 공유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발생되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의 키네시스 스트림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키네시스 프로듀서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키네시스 프로듀서를 통해서 키네시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키네시스 컨슈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스팍에서 키네시스의 데이터를 가져다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업무가 급격하게 팽창을 해서 사용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키네시스에서 샤드의 개수를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여러분은 성능적인 측면이나 대역폭적인 측면들을 모두 확보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키네시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스팍의 데이터 프레임을 활용해서 인메모리 기반의 테이블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메모리 기반의 테이블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다 더 빠르게 데이터를 탐색하실 수 있고요. 보다 더 빠르게 그 결과를 반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어플리케이션은 실제 제플린에서 스팍의 코드를 작성한 그런 하나의 예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키네시스의 엔드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기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샤드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내가 키네시스에 들어가 있는 스트림의 배치를 스트림을 어떠한 간격으로 가져가서 볼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에 대한 속성을 정의하고 난 후에 메모리 기반의 테이블로 여러분이 등록하시면 보다 더 쉽고 빠르게 스트림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이렇게 제플린에서는 여러분이 만드셨던 스키마의 스트럭처를 보다 편리한 스팍 SQL과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게 되고요. 혹은 다양한 SQL, 내가 변수값을 바꿔가거나 혹은 조건절을 바꿔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 그리고 분석의 결과를 가져가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간혹 여러분의 동료 혹은 여러분의 회사에 있는 많은 분들이 보다 더 많은 통계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다 더 깊이 관찰을 하고자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즉 새로운 분석의 워크로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R과 스팍을 같이 인테그레이션 함으로써 스팍 스트리밍의 데이터든 혹은 스팍 SQL의 데이터든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의 데이터가 됐던 R과 함께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EMR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파치의 어플리케이션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R을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EMR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실 때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 보시는 예제는 스크립 로케이션 S3라고 하는 곳에 내가 이 EMR 클러스터를 생성을 할 때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것인가 에 대한 쉘을 저장을 해놨고요. 그 쉘이 수행이 될 때 필요한 파라미터 값이 무엇인가를 결정을 해놨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필요한 파라미터의 값이 있다면 옵셔널 아규먼트라고 하는 창에 여러분들의 필요한 파라미터를 넣어주시면 여러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는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외부의 소프트웨어를 저희 EMR 클러스터와 함께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제가 EMR 클러스터에 앞에서 보시는 부트스트랩 액션을 통해서 R의 패키지를 설치를 했고요. 스파크와 R의 패키지의 연동을 위해서 R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파크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은 스팍의 커넥션을 통해서 실제 R 스튜디오를 통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통계 함수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앞에 보시는 화면처럼 저희가 실제 R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트스트랩 액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저희 EMR과 함께 활용하시면 보다 데이터에 대한 여러분들이 보다 더 많은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이렇게 목적에 맞는 클러스터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배치의 작업 혹은 실시간의 작업, 레포팅의 작업 등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EMR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저희 EMR을 선택하시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모범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EMR 인스턴스 플릿이라고 하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예전에 저희 EMR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각 그룹별 인스턴스 타입을 서로 다르게 선택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보다 더 많은 리소스를 할당을 해야 됐고요. 보다 더 많은 리소스의 할당으로 인해서 예상치 않는 비용의 낭비가 발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EMR 인스턴스 플릿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 종류 타입의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코어 인스턴스의 그룹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최대 5개까지의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온디맨드 인스턴스 뿐만 아니라 스팟의 인스턴스도 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비용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스팟의 인스턴스가 중단이 되는 경우에 내가 자동으로 온디맨드로 전환을 시키는 옵션을 활용함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성했던 클러스터의 아키텍처를 동일하게 항상 유지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렇게 EMR 인스턴스 플릿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업무가 배치인지, 내가 하려고 하는 업무가 실시간인지, 혹은 내가 하려고 하는 업무가 개발인지 등의 여러분들의 맞는 환경에 따라서 각각의 인스턴스 그룹들을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간다면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져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EMR 클러스터 역시 오토스케일링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 없는 리소스를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인스턴스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얀 리소스 기반의 인스턴스의 확장, 축소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얀의 메모리가 얼마나 가용한지, 혹은 내가 수행하려고 하고 내가 수행시킨 잡이 지금 현재 얼마나 컨테이너 상에서 펜딩이 걸려 있는지에 대한 그런 비율들의 확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클러스터를 자유자재로 관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오토스케일링 기능을 함께 활용하시면 보다 더 나은 관리성을 이제 확보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EMR 인스턴스의 라이프는 두 가지만 존재를 합니다. 스타트, 터미네이트. 기존의 EC2 인스턴스처럼 스탑을 시킨다거나 그러한 기능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S3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정말 데이터를 잘 저장을 했고 내가 잘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인스턴스가 사라지는 경우 기존에 여러분이 저장해놨던 정보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정보들이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하이브의 메타스토어에 사실은 저장이 되고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EMR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실 때, 그리고 서로 다른 각각의 업무의 목적에 맞는 EMR 인스턴스끼리의 협업을 위해서 별도의 RDS 혹은 EC2 기반리의 데이터베이스의 메타스토어를 빼는 것들, 밖으로 저장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간단하게 JSON 파일에 내가 어느 곳에 RDS를 활용을 할지, 혹은 어느 곳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할지만 선택을 해주시고 EMR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실 때에 컨피그레이션 옵션을 활용하셔서 실제 EMR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신다면 이미 여러분이 생성되어 있는 혹은 내가 처음으로 생성하려고 하는 그런 메타스토어를 저희 RDS 혹은 다른 외부의 데이터로 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하게 데이터를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다양한 데이터 포맷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제이슨 기반의 형태를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파킷이나 ORC와 같은 압축된 형태의 데이터 포맷도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성능적인 측면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량적인 측면의 효율화를 고려하셔서 여러분은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선택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업무에 적절한 형태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이퍼커넥트의 오재혁 팀장님을 통해서 실제 오재혁 팀장님의 팀에서 비즈니스의 환경에 저희 EMR 클러스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혁 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퍼커넥트의 오재혁 팀장입니다. 제약을 넘어 인간관계를 전 세계로 넓힌다, 이런 모토를 저희 회사가 갖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2014년에 설립된 스타트업입니다. 지금은 20개 넘는 나라에서 온 100명 넘는 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요. 저희 그리고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무실 환경 예쁘게 꾸며놓고 일하고 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더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서비스가 아자르입니다. 화면을 넘길 때마다 전 세계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소셜 디스커버리 플랫폼이죠. 웹 RTC 기능을 모바일에 적용해서 상용화한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이미 오래전에 1억 다운로드를 넘겼습니다. 저희가 아자르 사용자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매칭 횟수가 며칠 전에 이미 170억 회를 넘겼습니다. 이 안에서 저는 데이터 팀을 리드하고 있고요. 저희 팀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모든 체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작하는 것도 저희 팀의 일입니다.
많은 일들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관리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 저희 항상 사람이 부족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세션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러한 상황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극복해온 저희 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공의 과정을 함께한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불과 1년 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분석 쿼리를 날리고 그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성능상의 문제가 생기면 스케일업을 통해 근근히 문제를 해결해 나갔죠. 하지만 아자레의 급격한 성장세는 예상을 한참 벗어났습니다. 결국 이러한 구성은 1년 전부터 한계에 도달했고요. 이 매일 아침 서비스 현황을 확인하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레포트가 나와야 되는데 출근 시간 한참 넘기도록 레포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당연히 서비스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지금 저희 아자르 서비스에서 처리하고 있는 데이터의 크기는 대략 이 정도입니다. 매일 5천만 매칭이 일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7억 건의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크기가 1TB에 달합니다. 다른 메이저 서비스들과 비교하면 그 양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문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증가하는 그 양이 문제였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팀은 레드시프트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S3의 모든 데이터를 쌓고요. 집계에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레드시프트로 준비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했습니다. 당장 RDS에서 관리하고 있던 테이블들을 모두 레드시프트로 덤프하고 집계 쿼리를 실행하는 것만으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계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계속 증가하는데 오히려 집계 시간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처리해야 할 데이터는 3배 이상 늘었는데 집계 시간은 3분의 1을 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또 다른 다양한 요구들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실시간 분석이었습니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그리고 배포하다 보면 계속 서비스에 다양한 변화를 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의도한 대로 동작하는지 혹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더 빠르게 이벤트 로그 처리를 하고 실시간 확인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입니다. 2년, 3년 정도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수개월 혹은 1년 넘은 어떤 긴 맥락에서 서비스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무렇지 않게 지난 1년간의 데이터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요청에 대응하려면 한 수백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다 처리해서 정리해서 가공해 드려야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 이런 실시간 처리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대응하려면 하이브와 스파크와 같은 하둡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되는데 당시 저희 팀에는 사실 하둡 클러스터를 운용할 사람도 없었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아마존 EMR은 그 상황에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일단 도입하고 나니까 이보다 간편하고 효과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미 S3의 모든 데이터를 쌓고 있었던 것이 신의 한 수이긴 했는데 우선 클러스터 생성과 스케일링 같은 운용은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고요. 저희 팀은 단지 기존 쿼리를 하이브 쿼리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만 집중하면 됐습니다. 집계 등에 필요한 작업들이 기존에 이미 SQL 형태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도 효과적인 마이그레이션에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 중에 세셔나이제이션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우선 목표로 잡았습니다. 저희 팀은 분석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 사용 시작과 끝에 대한 데이터, 유저 세션 데이터, 그리고 매칭 과정에 대한 데이터, 매치 세션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테이블을 분석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들을 만드는 과정을 세셔나이제이션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요. 이 연산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의 행동을 세셔나이제이션 하는데 4시간 넘게 걸렸어요. 지금은 하이브를 도입해서 20분 안에 끝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인원 채용도 없었고 시행착오도 없었으며 이로 인한 야근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마존 EMR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도입하고자 했던 그 판단이 필요했죠. 지금은 이와 같은 파이프라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벤트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쌓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카프카와 스파크 스트리밍 클러스터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셔나이징이나 장기간에 걸친 분석을 위한 하이브 클러스터를 필요할 때마다 배치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분석을 위해 일라스틱서치 클러스터도 운영하고 있죠. 지금 저희 팀 상황을 설명하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한껏 찍었습니다. 아직 부족한데 이렇게 필요한 다양한 대시보드를 구성하고 서비스와 파이프라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은 찾았는데 여전히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들도 역시 외부 서비스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탈퇴회원 정보에 대한 처리입니다. 정기적으로 탈퇴회원의 흔적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장기간에 걸친 데이터를 샅샅이 뒤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를 위해서 저는 일단 그 EMR 클러스터 위에서 스파크를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클라이언트 이벤트를 직접 수집하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서드파티 툴에 의존하고 있는데 내부 데이터와 연결 분석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키네시스를 활용하여 직접 수집해서 내부 데이터 풀과 연동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인데요. 이게 약간 계략 같은 거라 지금까지는 인하우스 툴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대응해 왔는데 원하시는 기능을 적시에 지원하는 게 항상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퀵사이트를 통해서 내부 고객분들이 손쉽게 원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게 지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완성이 되면 이런 형태가 갖춰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키네시스, 스파크, 퀵사이트.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처럼 아마존 웹 서비스에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퍼커넥트였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맺은 말 몇 가지만 전달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세션과 하이퍼커넥트의 오재혁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희 EMR을 활용해서 보다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데이터의 파이프라인을 만드시기 위해서 S3를 활용하셔서 좀 더 안전하고 비용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도에 맞는 클러스터의 구성을 통해서 각 워크로드 간의 독립성을 확보를 하신다면 보다 더 안전한 데이터의 프로세스 흐름을 가져가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다양한 분석의 도구, 앞에서 말씀드렸던 퀵사이트 뿐만 아니라 기존에 여러분이 활용하고 계셨던 그런 데이터의 분석 도구들을 보다 더 편리하게 범용화된 SQL 인터페이스와 함께 활용을 하시면 보다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가져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얼마 전에 최근 출시한 EMR 인스턴스 플릿 기능을 통해서 좀 더 비용 효율적인 저희 EMR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분석의 요구사항들 그리고 새로운 분석의 요구사항들을 새로운 기능, 스팍 혹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외부 소프트웨어와 EMR을 연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보다 더 깊게 데이터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 데이터를 활용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마존은 블로그나 혹은 여러 웹사이트들을 통해서 EMR에 대한 가장 최신의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샘플 예제 등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연을 끝난 후에 이러한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EMR을 활용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구축하시거나 혹은 구축하려고 하시는 상황에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좀 더 편리한 그런 클러스터의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